우리 35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그쵸? 이거 세일할 차례죠? 네. 35페이지. 이 세일 파트는 취득세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험에 매년 나오고 있죠. 매년 나오고. 작년에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율 그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그죠? 세율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 이게 있고, 두 번째가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중과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특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준세율이 나오면 얘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얘는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폐합한 거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율 얘기 나오면 동일한 과세 물건에 2개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항상 얘는 뭐다? 높은 세율로 간다. 뭐 이거 기본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은 주로 표준세율에서 나옵니다. 작년도 여기가 출제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준세율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있어요? 매매 등 이렇게 돼 있죠?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4% 이렇게 돼 있고, 농지를 매매를 하면 3%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상속받으면 2.8% 내시면 되고, 그다음에 농지 상속 받으시면 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증여받으면 3.5%. 증여는 3.5%다. 이렇게 1000분의 35 이렇게 돼 있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1000분의 28. 그리고 이제 각종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 그죠?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각종 분할, 공유물, 총유물, 합유물 분할은 1000분의 23이다.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라 했죠? 이 공유물 분할, 그죠? 이게 공유 토지를 분할할 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1000분의 23에서 정답으로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세율은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주택 얘기입니다. 주택, 그죠? 그러니까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이렇게 되죠.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세율이 다르죠. 이 금액에 따라 틀리다겠죠? 이건 어떻게 돼요? 6억 이하는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1000분의 30입니다. 딱 6억이면 얼마나 했어요? 6억 이하니까 6억이면 1%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주택을 6억인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가 몇 프로다? 딱 6억인 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 상속 2.8%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외워놓고 잘못하면 틀 수 있는 게 있다 있죠. 유상만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등만 되는 거지 상속이나 증여나 원시는 이게 원래대로 가는 겁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는 이유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다 했어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매를 많이 해라. 그러니까 주택이 거래가 많이 돼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뭘 해야 돼? 상속이나 증여를 많이 해준다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래를 많이 해,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상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우리 같이 기억할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둘이 매매를 하면 이 거래를 많이 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를 낮춰줬어요. 근데 얘만 낮추면 안 되죠. 왜? 그럼 매매가 안 되잖아요. 왜? 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파는 사람이 안 팔면 소용없다. 그래서 뭔다? 여기 있죠. 여기 이 양도세도 뭐라? 낮춰줘야 된다. 그러죠. 양도세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개정이 됐죠. 양도세가 뭐가 나옵니까? 이거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면 원래 50인데 40%고 그리고 1년 이상이면 6에서 40% 노진 이렇게 해서 같이 개정이 된 거다. 그래서 이는 맞물려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게 기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최고가 있어요. 한 4번 이상 나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중과세는 1번 나왔고 그리고 특례가 한 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보시고 그다음에 유상거래 이 유상에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교재는 35페이지 보시면 그 세율에 보시면 1번의 표준세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탄력세율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감 조정할 수 있다가 나오죠? 뭐에 대해서? 표준세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과세율은 가감 조정이 안 된다. 그죠? 그걸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스에 있는 세율이 쭉 나옵니다. 뒷장까지여서 쭉 언급이 돼 있고 그 36페이지 가면 박스 바로 밑에 주택 유상거래회가 나와 있죠. 6억 이하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1000분의 30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유상,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동 소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공동으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내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 각각의 취득 지분 가액을 과표해서 각각의 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5대5다 그러면 공이 각각이 그쪽 2분의 1 그 지분에 따라서 거기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을 내시면 된다. 자기 거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원시 취득을이 아니라 의로 부와 표준세를 적용되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예를 들면 여러분 증축을 하잖아요. 증축 등을 해서 뭐가 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그죠? 가액 증가 그러면 개수라 이런 거는 가액 증가 그러면 간주 취득이에요. 가액이 증가되면. 그런데 뭐가 되면요? 면적이 증가되면 이렇게 한다. 면적 증가. 이 면적이 증가되면 간주 취득이 아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만큼을 한 층을 증축해서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예요? 이 새로 이 면적 증가된 부분은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죠. 그리고 얘는 뭘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취득세에서 뭐라고 나오면 면적이 증가됐다. 그러면 그 증가된 면적 부분은 뭘로 본다? 원시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도 뭐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건 이거죠.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갑을 해서 이걸 예를 들면 신축했어요. 신축. 근데 건물은 갑 건데 남의 땅에다 집을 지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집을 먼저 신축이나 증축을 하고 나서 이 토지를 나중에 취득을 하게 되면 재작년까지는 이걸 나중에 사더라도 어차피 얘는 주택 부속 토지죠. 그러니까 뭐 했다? 주택 세율을 적용해서 유상승계 세율로 가서 1%, 2%, 3%로 갔었죠. 근데 작년부터는 뭐다? 신증축한 이후에 나중에 이 부속 토지를 사면 얘는 뭐다? 이 토지는 주택 유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매매를 했다 그러면 재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6억 이하는 1% 이랬는데 작년부터는 4%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게 거기 있는 게요. 볼게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1%, 2%, 3% 가지 않고 일반 매매로 가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요 표준세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는 내용이 되게 많죠. 근데 걔는요, 내용, 세부적인 내용 하지 마시고요. 뭐만? 기본만 딱 하세요, 기본. 거기 나와 있는, 박스에 나와 있는 중과세 종류하고 세율, 요것만 딱 하세요. 나머지 부분은 세부적으로 공부해봤자 이게 맞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부는 시간은 겁나 많이 걸리고, 또 이게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직까지, 이제까지 한 10년 이내로 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뭘 기억하시면 된다. 그 박스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종류. 첫 번째 뭐가 있다? 사치성 재산이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 그러죠. 뭐 있어요? 별골 5선주, 그죠? 별골 5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중과세를 어떻게 한다? 그죠? 표준세율, 그죠? 표준세율에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 그죠? 중과 기준세율에 얼마? 100분의 400을 해서 이거 한다? 두 개를 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몇 퍼센트를 말한다 했죠? 항상 중과 기준세율은 2%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20을 말하는 거죠. 2%?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 왜 중과 기준세율 왜 2%냐고 물어보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 법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죠? 왜? 얘들이 이 용어를 만든 거죠. 해놓고 법으로 얘는 2%를 말한다. 그럼 이거의 몇 배, 4배. 그럼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8%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학원 다니는 소문을 듣고 물어보는 거죠. 나 이번에 별장 하나 살라고 하는데 한 1억짜리 싼 거 1억짜리 살라고 하는데 세금 얼마니? 취득세 얼마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 1억짜리 별장을 매매를 살라고 하는데 취득세율 몇 프로? 12%. 12%? 몰라요? 안 배웠다 그래? 난 모르는, 우리 세법은 안 배운다 그래? 공인중개사.
잘 모르면 무조건 안 배운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기억이 안 난다든가. 그죠? 몇 프로? 12%죠, 12%. 표준세율이 매매가 4%잖아요. 그 이 얘기잖아요. 여기다가 8% 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말 뜻이 그렇죠. 별장을 상속받으면 세율이 얼마다? 별장을 상속받으시면 막 더하기가 안 되죠. 이 소수점 들어가니까 머리 아프잖아. 산수가 안 된다니까. 10.8%, 10.8%죠. 그래서 10.8%. 그죠? 2.8%에 8% 하면 돼요. 그럼 10.8%.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준세는 저기 있는 표준세를 말하는 거죠. 거기다가 8% 더해서 중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는. 그러니까 시험에 이게 나왔을 때 한 번 나왔다겠죠? 이거 나왔어요. 시험에 기출지문에.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를 플러스 이렇게 하는 이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사치성 재산을 고르시오. 그리고 별꼴 우선주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 세율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재는 뭐 기본서도 그렇고 유학집도 그렇고 이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섬 이 각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다 사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까지 다 풀 건 없습니다. 그럼 문제 못 풀어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근데 하나를 보겠습니다. 만약 요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별장이에요, 별장. 현재. 그죠? 그럼 이걸 별장을 취득하는데 만약에 이거는 갑, 얘는 을 이렇게 취득했어요. 그럴 수 있죠. 건물은 갑이 취득하고 토지는 을이 취득했습니다. 별장을. 자, 그럼 얘는 중과세 할까요? 안 할까요? 따로따로 취득했어. 건물은 갑, 토지는 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자, 이 지방세는 우리가 기억하실 게 물세라고 그래요, 물세. 물세가 뭔 뜻이에요? 세금을 과세할 때 뭐 중심으로? 물건 중심이라.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방세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뭘 사요? 별장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갑, 이건 을 이렇게 취득하든 한꺼번에 취득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취득하고는 부동산이 현재보다 별장이다. 그럼 뭐 한다? 중과세를 한다. 자, 이건 건물은 이번 달에 사고 토지는 다음 달에 샀습니다. 시차를 두고. 그럼 얘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얘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상관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걔네가 취득한 부동산이 뭐라는 겨? 별장이면 중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집주인이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별장으로 쓰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누가 쓰든 상관없던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세입자가 별장으로 쓰게 되면 중과세 한다 그랬죠? 그럼 이때 중과세를 임대인한테 할까요? 세입자한테 할까요? 납세입니다.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에서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 소유자와 그죠? 그 건물 등의 소유자와 취득세 과세 대상 행위를 한 자가 서로 다르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예, 나중에 채권 회수하기 유리한 사람. 세금 안 냈을 때 채권 회수하기 유리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별장으로 썼는데 중과세를 임대인한테 한 이유는 세입자는 잠수 타면 끝이잖아요. 근데 임대인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세금을 누군가 안 내면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그 집의 건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압류해가지고 채권 회수할 수가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면 중과세. 근데 지문에 뭐라고 하나요? 그 공장을 소유한 자와 그 공장을 신증설한 자가 서로 다르다. 누구한테 중과세한다? 소유자. 이렇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물세기 때문에. 그 시험에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뭐 이렇게 나와요. 사치성 재산을 뭐 시차를 두고 취득하는 경우는 뭐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땡 틀렸다. 물세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사치성이면 무조건 뭐겠다. 중과세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그냥 굳이 보지 마시고 이거는 나중에 그 7, 8회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냥 지문 보고 어차피 이론 같이 설명할 거니까 그때 문제 한두 개 풀고 그냥 정리하고 말으셔야지 교재 보고 이거 했다가 외우면 시간만 잔뜩 잡아먹고 결국 문제는 뭐 어설프게 하면 어차피 못 풉니다. 얘는.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종류 그리고 뭐 중과세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과밀, 억제, 권역 이렇게 되죠. 여기서 뭐 한다?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 그죠? 공장, 신증설 이렇게 돼 있고 과밀 두 개죠. 또 과밀, 억제, 권역. 그래서 법인 이렇게
그죠? 과밀 억제 권역에서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 그러니까 본점 주사무소 용으로 쓰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5개죠. 네 번째는 대도시가 나와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만다. 신설하거나 증설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뭐하면 전입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종류는 5개인데 세율은 3개입니다. 얘네 둘이 똑같고 얘네 둘이 똑같고 그죠? 둘 다 과밀 똑같고 대도시 똑같다. 자, 2번, 3번 그러니까 1, 2, 3번은 원래부터 어디 있던 거라고요? 취득세 있던 거. 원래부터 취득세. 그러니까 얘도 원래 개정 전에 취득세 있었고 이 2개도 취득세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번하고 2, 3번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가 100분의 200이에요. 200. 그 나머지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표준세율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200. 그럼 얘는 8%를 더하는 거고 과밀은 몇 프로? 4%를 더해서 중과세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두 개 잘 기억하시면 되고. 얘네 둘이 똑같죠? 얘네 둘이는 어디 있던 거야? 등록세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세에 있던 애들이 통합되면서 취득세로 넘어온 거죠. 얘네 둘이 똑같습니다. 세율은 이렇게 돼 있죠. 표준세율에 100분의 300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됐나?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해서 뭐나? 뺀다. 이거를 뺀다. 이렇게 됐어요. 그 여기까지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 불문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문제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과밀억제 권역의 공장 신증설의 경우와 대도시 공장 신증설의 경우 세율은 동일하다. 그러면 땡. 틀렸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질문이 나왔는데 그것도 못 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우선이다. 그래서 요 종류 5개하고 세율이 이렇게 돼 있다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있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보지 마세요. 그건 봐도 머리 아파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36페이지 그 2번의 중과세율의 박스 있죠. 그거만 보시면 되는데 그 박스 맨 밑에 보면 중복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보지 마세요. 그 뭐 과밀하고 대도시가 과밀과 대도시가 중복되면 표준세율의 3배고 뭐 하면 뭐 어떻게 해서 더하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건 보지 마세요. 거기까지는 거의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써놓긴 했는데 거긴 보지 마시고 중복까지는 볼 거 없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위에는 박스 5개의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종류만. 그죠?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그 나머지 내용들은 굳이 그 다 일일이 읽지 마시고요. 네? 자, 여기서 지문에 보시면 그 37페이지 그 동그라미 3번의 고급 오락장 나오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보면 이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얘가 뭔다? 나는 나이트클럽을 취득해서 나이트클럽을 할 이유가 없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럴 수 있다겠죠. 그럼 중과세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공사 착공하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30일입니다. 근데 뭐는 상속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뭐 같이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가 38페이지 가면 그 메뉴 2번은 뭐 고급주택 지금 얘기한 얘기고요. 그 메뉴의 3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치성 재산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에도 뭐한다? 중과세한다. 왜 그런지 아시죠?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고. 4번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뭐다? 중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이때 누구한테 한다 했어요? 임대인.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과밀 이런 것들도 제목만 보시라겠죠.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지 마세요. 그죠? 제 기억에 10년 이래는 이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요즘엔 안 나온다는 얘기 그 분들은요. 그죠? 뭐 그게 100%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워낙 많고 그리고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거에 몰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긴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었고, 그죠? 이거는 문제 풀 때 한번 정리하고 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 39페이지 5번에 뭐 있어요? 특례 나오죠, 특례. 5번 밑에 세율 특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율이 표준세율, 중과세를 보고 그다음에 뭐 특례세를 보죠, 특례세율. 자, 특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례세율은 특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죠. 표준세율에서 뭘 빼준다?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보시면 해석을 해보면 얘가 뭐예요? 얘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얘는 뭐라겠어요? 과거에 뭐하고 뭐가 합한 거라고요? 취득록세가 합해진 거라겠죠. 이 상태에서 뭘 빼준다는 거예요? 중과 기준세율. 이게 몇 프로라겠죠? 2%, 2%. 그럼 얘는 그냥 2%. 이 뜻이죠. 자, 이건 왜 생겼다겠어요? 이게 개정되기 전후 세율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겠죠. 이건 왜 그런다겠어요? 얘가 취등록세 따로따로 낼 때 이런 게 됐죠. 얘는 비과세 받고 등록세는 냈던 애들도 있고, 그죠? 거꾸로 취득세는 냈는데 등록세는 안 냈던 애들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럼 이게 통폐합이 딱 됐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비과세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전부 다 과세한다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요 성격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요 애는 뭐야? 뭐를 안 냈어? 취득세는 안 냈고 과거 등록세만 냈으니까 지금도 뭐를 내면 안 된다? 과거 취득세를 내면 안 돼. 과거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어요. 몇 프로? 2%. 그런 애들은 일리 간 거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몇 퍼센트를 빼준대? 2%를 빼준대. 그럼 뭘 빼준다는 얘기야? 취득세. 그럼 이거 빼버리면 남는 게 뭐예요? 과거 등록세만 남죠. 그러니까 저기 표준세율 있죠? 저기서 2% 전부 다 빼면 그게 과거 등록세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왜 2.8%라고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0.8%. 증여는 취득세 2% 내고 1.5% 내고. 이거예요. 그죠? 저 2% 다 빼면 걔가 등록세인 거죠. 결국은 얘는 이렇게 된 거고. 얘는 뭐예요? 취득세 내고 등록세 안 냈던 애들. 그럼 취득세가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리 간 거죠. 해서 이 특례가 두 개가 생깁니다. 이게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이런데 결론은 시험은 이게 두 번인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오겠어요? 이거 아닌 걸 골라라, 이거 아닌 걸 이렇게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알면 되는데 이것도 양도 많고 읽으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딱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는 기억하시라 했어? 종류 두 개인데 여기 대표 주자가 뭐가 있다? 간주 취득이 있다. 간주 취득. 이거.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주 취득. 그리고 이 시험에 얘가 정답이었어요. 계속. 간주 취득이.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걸 고르시오. 그래서 뭐 개수 이런 거 나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간주 취득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왜? 이 자체도 중요하고 여기 특례세율도 나오고 또 뭐 또 있냐면 중과산세도 나옵니다. 중과산. 종류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토지 뭐 한다고요? 지목 변경. 그죠? 이거 내우셔야 돼요. 건축물 개수. 그리고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뭐 종류 변경, 종류 변경 해서 얘는 뭐가 돼야 된다? 가액이 증가, 가액 증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과점 주주의 그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돼.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네 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모르면 중과산세도 문제 풀 수 없고요. 그리고 특례세율도 못 풀고요. 그리고 이 자체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 다 볼 수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과점주주는 뭐 기억하시라 했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몇 퍼센트? 50% 초과. 그죠? 초과한 경우. 자, 이거 나면 세 개는 꼭 기억하시라 했죠?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 과점주주는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제차는 증가분. 이건 기억하시는 겁니다. 시험 여러 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특례는 요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대표 주자가 얘가 있다. 여기까지는 가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보완하시면 되는데 39페이지 그 취득세 세율 특례 1번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있고 그 밑에 2번에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간주 취득이 이에 해당한다 해서 1, 2, 3번이 전부 다 뭐다? 간주 취득이죠. 개수, 선박차량 기계장비 및 토지 가액 증가 그리고 과점주주의 취득 이거에서 기억을 하시고 세 개는 간주 취득 네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라.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틀려야 됩니다. 그죠? 세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40페이지 가면 맨 위에 3번에 그렇죠? 중과세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40페이지 맨 그죠? 자, 1번 토지 건축물 취득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고 5년 안에 얘가 뭐가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되면 뭐 한다? 추징한다.
우리가 제척기간이 있다 했잖아요. 그 제척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취득후 나중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을 하긴 하는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년 안에만 5년 이내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1번이 그 얘기고 2번은요. 기존에 사치성 재산 건축물이 있는데 이거를 뭐 했다? 증개축 개수하거나 일반 건축물을 증개축 개수해서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되면 뭐 한다? 중과사겠죠. 이때 전체가 아니라 증개축 개수라고 나오면 뭐 한다? 증가된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3번은 공장 신증설의 경우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증설한 자가 서로 다르대. 그럼 누구라 했어요? 소유자. 그죠? 그리고 4번은 같은 취득 물건에 둘 이상 세율 해당되면 높은 거 낮은 거. 항상 높은 세율. 그죠? 올림픽 정신에 더 빨리 많이 높은 세율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시험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기출문제 지문 정리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시험이 어떻게 났나 보세요.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이 얼마?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맞고. 그죠? 2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초과 9억 이하인 주택은 세율이 얼마다? 2%. 6억 초과 9억 이하 2%. 3번, 건축으로 인해 건축물 면적이 증가된 경우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뭘로 본다고요?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 4번,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교환은 대표적인 유상승계죠. 물물교환이잖아요. 대가가 있는 건데 무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상승계지 무상이 아니죠. 틀렸죠. 자, 5번은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지금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건 없죠. 뭐요? 빼야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얘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틀린 거예요. 왜요? 이 두 개를 이렇게 합하는 건 없잖아요. 어쨌든 세율에. 그죠? 합하는 게 뭐예요? 빼야지. 근데 얘는 합한 세율을 그냥 틀린 거죠. 뺀 세율. 그죠? 그럼 6번은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했대. 자, 농지를 상호 교환. 세율 얼마예요? 교환이니까 유상승계죠. 매매죠. 근데 농지니까 얼마? 1000분의 30. 맞는 거. 7번, 별장의 부속 토지로서 그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자, 우리가요, 지방세에서는요,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바닥 면적의 10배입니다. 조심할 건 이렇게 나와요. 도시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 그럼 땡 틀린다. 왜? 그건 양도세 얘기고. 지방세는 뭐라고 나오면요? 경계 불분명. 그럼 무조건 바닥 10배. 이래야 됩니다. 8번, 산간, 해변 등의 휴양지에 건축된 건물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건축된 오피스텔도 별장에 해당될 수 있다. 이게 뭐 18회 때인가 언제 한번 나온 거예요. 옛날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별장은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걸 별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피스텔도 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걔가 겸용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주거용으로 쓰는데 상시 주거 안 해버리면 뭐가 돼? 별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고. 9번, 소유자 이외의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한 경우는 뭐다?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상관없다겠죠? 누가 쓰든 상관없다. 무조건 물건 자체가, 부동산 자체가 사치성이면 중과세 한다. 10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취득은 형식상 취득으로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를 적용한다. 하여튼 특례 어쩌고 나오면요, 간주취득 아닌 건 일단 이걸로 간다 보면 돼요. 간주취득 빼고는.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 거니까 우리가 일단 이 종류 2개 보시고 여기에 간주취득이 있다. 이거 먼저 정리한 다음에 얘네들이 나오면 반복해서 잘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가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10번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 그죠? 그런데 이번에 상속을 받으셔가지고 집을 하나 상속을 받은 거죠. 그럼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서 집이 1주택이 된 거죠. 이때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얘기야? 다 상속이니까 원래 2.8%잖아요. 그렇게 내지 않고 뭘 내라는 거야? 얼마를 내라는 거야? 0.8%만 내라는 얘기지. 왜요? 여기서 2.8%에서 2% 빼준다는 얘기잖아. 이거 왜 그러냐면
얘가 뭐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1주택 되면 취득세는 비과세주고 등기만 할 때 등록세만 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집이 없는 사람이 받았을 때 얘기예요. 내가 있는데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세당성 없습니다. 그럼 2.8%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11번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식상 취득으로서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를 뺀다. 그러니까 우리 왜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 주면 뭐로 본다 했어요? 양도로 본다겠죠. 근데 뭘 하면 양도가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 그러면 갑이 이렇게 해서 얘한테 재산분할로 줬어요. 그러면 얘는 양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받는 배우자 을은 본인 앞으로 뭐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등기할 때 비과세가 되는 거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얘도 뭐 했다? 취득세는 비과세 줬어요. 대신 등기는 해야 되니까 등록세는 받았다는 얘기지. 그죠? 얘도 그래서 뭘로 간다?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면 그 상속, 그 다음에 그 11번 재산분할, 그리고 아까 5번에 환매 등기 어쩌고 있죠? 얘네들이 유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앞으로도 보면 잘 나와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 보면서 자꾸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1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거 이거죠, 이거 그죠? 이것만 적용하는 거 모두 골라래. 일단 머릿속에 그럼 간주 취득을 먼저 가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기억번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가액. 자, 개수는 가액 증가는 간주 취득 맞죠? 그런데 얘는 아니라는 거지. 왜요? 면적 증가는 하여튼 무조건 뭐다?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 기억 아니고. 니은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 증가. 간주 취득 맞죠? 니은 맞고. 디귿 과점 주주. 최초 과점 주주가 됐다죠? 뭐요? 간주 취득. 니은하고 디귿이죠. 리을은 상속인데 농지 취득했으니까 2.3%죠. 그 밑에 해설에 보면 농지가 1000분의 30이라고 돼 있죠. 그 상속, 그죠? 해설에 그 1000분의 23으로 붙여주세요. 해설에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30이라고 돼 있죠. 30 아니고 얼마? 23. 참, 1000분의 23.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1000분의 30 이거죠. 매매. 그죠? 얘는 상속이니까 2.3%가 되겠죠? 그거 고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문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특례 같은 경우 나와도 얘만 잘 기억하면 저도 정답이 얘였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고 그걸 다 하려고 치면 짜증나가지고 얘도 안 해버린다니까. 그죠? 그러려니 차라리 거기까지라도 일단 가시는 게 좋다. 그죠? 자, 세율 부분은 이렇게 이제 취득세는 전체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 말고 이제 뭐 등록세는 세율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재산세가 이제 세율 파트가 언급이 많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죠. 토지, 건축물, 주택선박, 항공기. 해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토지는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 분리, 별도, 종합 이렇게 구분하죠. 별도, 종합. 자,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결국은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해서 작년 시험에 이게 나왔죠. 작년에도 재산세에서 세율이 나왔습니다. 토지가 나와, 토지. 근데 이 토지가 작정하고 되면 못 맞춥니다. 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저도 다 맞춘다는 보장을 저도 자신 없습니다. 왜? 이거 다 못 외우거든요, 저도요. 그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기본사항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시험에 이 부분이 또 나오진 않죠. 만약에 나온다 치면 그 세율이 나오면 그러면 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어쨌든 이 건축물하고 주택은 나중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산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건축물 이런 거 돼 있죠? 일반 건축물은 0.25%인데 얘가 어디 있으면 시지역 이상의 어디에? 주거지역 등에 있다. 그럼 주거지역에 공장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근데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때 공장 건축물은 어떻게 한다? 일반 건축물의 2배 한다 해서 0.5%. 그죠? 얘는 이게 키포인트라 했죠?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어요. 몇 배? 5배. 그리고 몇 년간? 5년간입니다. 얘는 5배 하는 대신 5년간만 한다. 이때 5년은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어도 5년은 중과세 한다. 여기는 기간 제한 없고. 왜? 주거지역에 왔으니까. 그리고 오골계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썼죠? 오골계는 비싸다 그래서 고율분리과세입니다. 토지는 고율분리가 4%.
건축물도 사치성이니까 몇 프로? 4%. 이것도 은근 시험에 나와요 또 툭툭. 그러니까 오글계 기억 오글계 뭐라고? 검정당은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율. 그래서 토지도 고율로 4%고 건축물도 사치성이니까 4%. 건물이 이게 다예요. 뭐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주택 얘기 잘 나오죠. 얘 누진 0.1에서 0.4%. 이거는 뭐 꼭 기억하시랬어.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재산세는 고급주택 중과세 없고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누진으로 갑니다. 대신 별장은 얼마나? 1000분의 40. 별장은 4%. 이건 사치성이죠. 자, 이거는 뭐 꼭 기억하시랬어. 별장은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장용 건축물의 경우는 1000분의 40 그럼 땡 틀립니다. 왜? 별장용 건축물 그럼 무슨 뜻이야? 건축물만 따로 과세하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주택하고 똑같으니까 얘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별장 그럼 뭘 말하는 겨? 토지 건물 합해서 별장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주택할 때 뭐라 그랬어요? 토지 건물 합해서 주택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죠? 얘도 똑같다는 얘기야. 세율만 달라요. 얘는 일반. 그 다음에 이번은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시험에 최근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OX.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땡 틀린 겁니다. 왜?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지. 별장은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또 누진세를 적용한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세율이 그렇게 나왔고 또 한 번은 또 정답으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그랬고 별장 이러고 별장의 경우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50이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답이었어요. 1000분의 50 아니고 1000분의 40. 이 중에 세율 제일 높은 게 뭐냐면 고급 선박입니다. 재산세는. 고급 선박이 1000분의 50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거는 여러분 지금 외워서 막 대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나 저거 생각 하나도 안 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냥 듣고 그리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세뇌 교육 시키는 거예요. 세뇌 교육 계속. 물론 세뇌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막 세뇌가 안 돼요. 이런 것도 정신력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력 강해 밥 먹을 때하고 공부할 때만 정신력이 강해. 세뇌가 안 돼. 네가 뭐라거든 나는 내 머리를 안 들어와. 그죠? 뭐 이런 거죠. 밥 먹을 때만 또 그죠? 밥 먹을 때 정신력 발휘해가지고 막 배가 불러도 내가 이 생의 마지막 밥이다 하고 막 계속 먹는 거지. 정신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럴 때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 양도세 같은 경우는 세율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양도세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걔가 양도세가 세율 부분이 단독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걔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에 나왔어요. 그것도 주택하고 건물만 나왔어요. 부동산만 나오는 부동산만. 그죠? 근데 기본 상식으로 부동산, 토지 건물 이런 애들은 뭐다? 미등기는 70%고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0. 근데 뭐는 예외를 했어요? 주택하고 입주권은 뭐다? 1년 미만 40%고 1년 이상이면 누진으로 간다. 하나 참고로 비사업용 토지는 만약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10% 할증해서 16에서 50으로 간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되죠. 자, 이게 이제 세율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되겠고. 자, 42페이지 가서 이제 부가 징수가 나옵니다. 자, 얘는 징수 방법이 뭐예요?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 납부. 신고 납부인데, 신고 납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신고 납부인데, 얘는 취득 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60일. 근데 예외 있다겠죠? 누군 예외다? 상속은 항상 예외다. 얘는 언제로 했어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거 나중에 그 숫자만 외워가지고 나중에 6개월, 9개월 나부터 대충 풀고 맞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얘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에요. 이게 제가 이번에 어디 모 학원에 모의고사 문제를 냈는데 이걸 냈어요, 제가. 일부러. 뭐라고? 상속, 취득세 60이다. 가로치고 상속의 경우,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렇게 냈어요. 내가 볼 때는 그거 문제 풀면 만다고 자신하는 사람 중에 반은 틀릴 거예요. 분명히. 그걸 맞았다는 사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중에도 내가 시험 보면 반절은 읽고 대충 읽고 맞았어 이런 분 분명히 있다니까. 지금 생각에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 다. 그리고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했죠. 시험 볼 때 시간 모자라가지고 막 그 왜 마킹 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요 본인이 시간이 부족해서 마킹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야 가면. 제가 아는 그 시험 볼 때 제 수험생 칠했던 여자애가 민법을 그러니까 그때 뒤에 게 뭐죠? 민법 늦게 보나요? 학교는 먼저 보죠. 민법이 41번부터 나오죠. 걔가 70번까지는 풀고요. 71번부터 문제를 안 풀었어요. 왜? 자기도 모른대. 그 문제를 푸는데 70번까지만 푸는 거야. 민법을 30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마킹하고 그냥 그걸 다 풀었다고 생각한 거야. 상상이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온 거야. 2차까지 다 보고.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뒤에 건 안 푸는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 71번부터 안 풀었다고 아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요. 2차는 점수가 남아 돌아. 근데 민법 가락 맞았어요. 학교는 점수가 남아 도는데. 왜? 10문도 못 풀었어. 답도 안 썼다니까? 그냥 70번까지 딱 풀고 나왔다니까? 재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도 모른대. 걔 와고, 뭐 펑펑 울고 난리 났어요. 우리 같은 모임에 있었거든. 이렇게. 끝나고 밥 먹었는데 난리 나서 밥도 안 먹고 울어. 왜? 얼마나 억울해요. 죽으라고 공부해요. 성적이 나왔거든요. 점수가 잘 나온 애였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 쉬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70일, 왜 문제를 안 푼다는 거지. 마킹도 70번까지 하고 말았다니까? 다 옮겨서 답을.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게 재수했다니까? 재수해서 붙었죠. 왜? 공부는 잘했어요. 공부는 성적이 나왔는데. 웃기죠. 떨어졌다니까. 근데 이게 웃긴 거라니까, 시험이. 그러니까 운대가 맞아야 돼. 운도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전혀 합격 안 할 것 같은데, 붙어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니까. 본인도 알아. 나는 안 돼. 남들도 쟤는 안 돼. 그렇지 않아. 나는 내년에 재수할 거야. 근데 경험삼아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 있어요, 그런 사람. 왜? 찍었는데 다 맞은 거야. 찍었는데 막 7개, 8씩 막는 거예요, 막. 있어요. 뭐 학원에 작년에 합격자 모임 할 때, 한 분이 머리 긁으면서 왔다니까 갑자기 보면 어쩐 일이시냐고 뭐 어쩐 일이시냐고. 그 사람 거기 왜 왔겠어? 어쩐 일이 뭐 어쩐 일이 합격자 모임을 뭐 떨어졌는데 축하러 가겠어? 붙었으니까 온 거예요. 근데 멀쩡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온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붙었네. 그러니까 진짜 붙었냐고 막 다 놀래. 합격했다니까? 그 사람이 최고 잘한 거예요. 이유는 필요 없어. 붙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 떨어지면. 그러니까 변수가 많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니까. 그죠? 자, 이거 하면 가산세 나오죠. 가산세는 2개가 있다.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2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뭐라겠어요? 일반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신고는 10%. 부정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 40. 납부는 1일 만분의 3. 그래서 0.03%. 자, 그래서 이런 뭐가 있다? 한도가 있다.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네? 이거는 이제 지방세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가산세가 부과됐습니다. 그죠? 징수 방법이 뭐다? 보통 징수.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 외우면 안 돼요.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숫자만 외웁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가산세 추가해서 여기다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안 보여요. 신경 안 써버려. 그럼 얘는 맞았다고 무조건. 이것만 맞으면 무조건 맞았다고 올라요. 그럼 이거 틀린 거죠. 얘는 보통징수예요. 보통징수.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가산세가 부과되면 보통징수고 가산세 아닌 건 전부 다 뭐다? 신고 납부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가산세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됐다는 얘기는 얘가 신고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고 신고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행을 안 해서 원금에 가산세가 추가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젠 너는 삭수가 노라니까 내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산세는 보통징수 아닌 건 전부 다 신고납부. 자, 요거는 여기까지는 등록세도 똑같습니다. 등록세도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보통징수,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신고납부. 그러면 신고납부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우리 일반 과세 됐다가 얘가 뭐가 되거나 나중에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뭐 비과세 감면을 받았다가 얘가 뭐가 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했죠? 그럼 얘들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며칠 안에? 30일 이내에. 징수 방법이 뭘까요? 30일 이내 징수 방법.
금방 얘기했잖아요. 가산세 빼곤 다 뭐라고? 신고납부라니까, 신고납부. 얘도 신고납부예요, 얘도 신고납부. 그러니까 얘들도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에 신고납부. 여기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얘도 30일에 뭐? 신고납부. 얘도 신고납부. 그죠? 근데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 징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내용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한 얘기까지가 취등록세 공통사항이에요. 가끔가다 시험에 취등록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과세, 중과세 되면 뭐 한다? 30일 안에 뭐해라? 취등록세 둘 다 뭐? 신고하고 납부, 확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공통사항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꼭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도 틀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취지 마세요.